You're very welcome. Thank you. Have a good day. You too. Yeah. Thank you. Where is the shrimp? This is a shrimp. That's a squid. And this is a squid. Is it? That's an onion. Is it? Ah, this is a squid. Okay. Yep. Look at your basin. Yep. Like a basin of soup. Basin of soup. 여러분, 저희 집 팔기가 일단락이 됐습니다. 축하해주세요. 저희 그 렌트 줬던 집 세입자분이 중간에 나간 게 1월 초고요. 또 수리하고 고치고 해서 공식적으로 집을 내놓은 게 2월 초예요. 바로 오퍼를 받았는데 그 첫 번째 받은 오퍼는 잘 진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또 두 번째 오퍼를 받아서 그게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됐고 5월 초에 이제 클로징 페이퍼에 사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매 대금까지 저희 은행 계좌에 잘 들어왔으니까 이제 그 집은 공식적으로 팔렸고 저희 집이 아닌 거죠. 더 이상 그 집이 여기에서 별로 멀지 않거든요. 가까워요. 그래서 며칠 전에 그 앞을 지나가는데 그분들이 이미 이사 들어오셔서 차가 주차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기분이 묘했어요. 제가 정이 많이 들었던 집인데 물론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결정해서 판 건데 좀 시원섭섭하달까?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미국은 모든 게 다 서류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지금 집 한 채 파는데 왔다 갔다 하는 서류가 이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저희 중개인하고 계약한 거부터 중간에 오퍼 받은 거, 뭐 가격 흥정하느라고 조건 같은 거 흥정하느라고 왔다 갔다 한 거, 마지막 클로징까지 전부 다 서류로 하는 거고요. 또 저희는 그 새로 사신 분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양측이 뭐 얼굴을 마주하고 사인을 한 자리에 앉아서 한다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전날 가서 사인을 했고 그분들은 클로징 페이퍼에 그 다음날 와서 사인을 하고 열쇠 같은 거는 다 중개인이 이렇게 전해주고 이래서 좋은 중개인을 만나는 게 우리의 입장을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중개인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미국에서 집 팔기 또 반대로 생각하면 미국에서 집 사기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집을 파는 과정을 제가 정리를 좀 해봤어요. 이쪽은 집을 파시는 분, 사시는 분, 양쪽의 그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쪽집게 강사처럼 쫙쫙 요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집을 파시기로 결정을 하면 에이전트를 구하시죠. 그러면은 이제 에이전트를 계약을 해요. 계약하면 뭐 수리할 부분 이런 부분 상의를 해서 수리를 해야죠. 집을 내놓을 때는. 그리고 이제 에이전트가 그 주변 집값 시세나 시장 동향을 봐서 호가를 정해줍니다. 애스킹 프라이스를 정해요. 네, 보통은 계약하기 전에 이 프리-어프루벌 대출 가능 한도죠. 그걸 미리 서류를 띄우라고 해요. 그러면 급여 명세서나 크레딧 스코어 이런 거 가져가서 이제 서류를 띄우는 거고요. 다운 페이먼트도 준비하셔야죠. 이거는 보통 한 20%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100% 다 돈을 대출해 주지는 않아요. 다운 페이먼트는 20% 정도, 은행에서 100% 대출을 받으시면 아마 거의 불가능하거나 이자를 아주 많이 받겠죠. 그러니까 집이 50만 불이다 그러면은 10만 불 정도는 갖고 계셔야 돼요, 돈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거죠. 저금을 해놓고 그 다음에 대출 가능 한도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에이전트를 구하셔야죠. 자, 이제 셀러 측에서 집이 준비가 돼서 시장에 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오픈하우스 주말에 하죠. 주말에
시간을 딱 정해요. 뭐 오후 1시에서 4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이때는 집이 개방이 되는 거니까 누구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가서 보실 수 있고요. 아니면 뭐 주말에 시간이 안 되는 분들은 따로 약속을 잡아서 프라이빗 투어를 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 집을 사시는 분들은 뭐 이런 오픈하우스도 가시고 이런 웹사이트 보시면서 집을 쇼핑을 하죠. 그래서 이제 마음에 드는 집이 나왔다. 그러면은 오퍼를 넣어요. 오퍼를 넣으면은 이제 집을 파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그 오퍼를 보고 카운터 오퍼를 하죠. 카운터 오퍼라는 거는 이거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쪽에서 어떤 조건을 제시했을 거 아니에요. 집을 사실 분들이 가격 흥정을 했거나 뭐 날짜나 이런 것들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오면은 카운터 오퍼가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한 번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그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양쪽에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제 에스크로우가 오픈이 됩니다. 이제 에스크로우가 오픈이 됐다는 거는 계약금이 들어오죠. 이렇게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쪽에서 계약금을 내잖아요. 이제부터는 돈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바이어도 아니고 셀러도 아닌 이 사람은, 이 에스크로우는 보통 타이틀 컴퍼니인데 제3자예요. 제3자가 이제 이 과정을 공정하게, 누구의 편도 아닌 제3자가 이 과정을 이제 스무스하게 진행을 시켜주는 거죠. 나머지 과정을. 바이어, 이 집을 사실 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 홈 인스펙션이죠. 그 집을 전체적으로 다 검사를 해요. 외부, 내부 다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리포트가 나와요. 그러면 그 리포트에 따라서 수리를 해달라거나 아니면 뭐 가격을 다시 조정한다거나 아니면 상태가 너무 생각보다 안 좋으면 이게 계약이 결렬이 될 수도 있어요. 이쪽에서 집을 사실 분들이 금액을 지불하고 홈 인스펙션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appraiser.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대출 금액이 적정한가를 보는 거예요. 집값, 집의 가치 대비 대출 금액이 적정한가. 만약에 집이 20만 불밖에 안 되는데 30만 불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appraiser은 은행 보호 차원이에요. 그래서 그 대출 금액이 적절한가 이거를 보고, 이것까지 오케이 사인이 나면, 이런 거는 다 전문가가 나와서 하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홈 인스펙션도 그 전문가가 있고 어프레이저 하시는 분도 전문가가 있어요. 이거 다 추가 비용이 드는 거예요. 집 사실 때. 그래서 오케이가 나면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다다랐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파이널 워크트루는 이 바이어가 가서 집의 상황을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수리 요구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이 잘 고쳐졌는지 이런 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 이 다운 페이먼트, 또 은행 대출 받았으면 이 대출, 이 펀딩이 다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를 직접 돈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이 제3자 타이틀 컴퍼니가 이 돈을 다 받아요. 받아서 뭘 하냐 하면 재반 비용을 다 여기서 처리가 되는 거죠. 각종 에이전 피나 수수료, 뭐 세금 관계, 뭐 이런 것까지 다 여기에서 관리를 다 해줘요. 그런 걸 계산을 다 한 다음에 이제 이 돈이 펀딩이 제대로 돼서 셀러한테 넘어가고 이제 타이틀도 넘어가는 거죠. 우리로 치면 등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주인이 바뀌는 거죠. 그거를 이제 클로징이다. 여기에서 아까 오픈했던 에스크로가 이제 다 끝나서 클로징까지. 그러면 집 사는 과정이 모두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집을 파실 때 한국과 다른 점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꽤 여러 장 페이지 수가 꽤 되는 서류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이거 주소는 제가 가리고 보여드릴게요. 집을 파는 사람이 집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다 공개를 한다라는 그런 서류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상하수도 관련, 등기 관련, 뭐 냉난방 시설, 뭐 비가 샌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까지 다 자세하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잘 모르면 모르겠다, 이거를
솔직하게 정확하게 다 공개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집을 사는 사람이 이런 사항을 모두 다, 이거 집 사는 사람한테 가는 서류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사시는 분이 이런 사항을 모두 다 숙지를 하고 계약을 해야 하고, 만약에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떤 법적인 분쟁이 생겼을 때 집을 파신 분이 그런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나는 그때 다 말을 했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솔직하게 모든 것을 다 알려줄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에 좀 바뀐 부분이 있어서 알려드리면요. 종전에는 중개인 수수료를 집을 파는 사람이 전부 다 부담을 했어요. 어떤 식이었냐면 저희 오레곤 같은 경우는 6%거든요. 그걸 집을 팔 때 그 파시는 분이 6%를 부담하면 양측 중개인이 3%씩 나눠 가지는 이런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이게 최근에 제가 알기로 작년 8월부터인 걸로 알아요. 이거를 양측을 다 부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집을 팔면서 제 중개인 3% 수수료만 부담을 했고요. 집을 사시는 분이 그쪽 중개인 3%를 부담하셨어요. 중개 수수료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을 사시는 분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죠. 이게 몇십 년 동안 이렇게 해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최근에 바뀌어서 이게 이제 과도기다 보니까 오퍼를 넣으실 때 집을 파는 사람한테 그 일부를 좀 부담을 해달라 이런 사항을 넣기도 하고, 아니면 그걸 감안해서 집값 조정을 좀 해달라 이런 사항을 넣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집을 사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새로운 트렌드, 새로운 법률 사항 이런 것들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죠.